안녕하세요. 어린이들의 즐거운 글쓰기를 위한 작가되기 프로젝트입니다. 이번 시간에 만들어 볼 책은 6권의 팝업 중에서 어려운 상황을 재치 있게 표현해 도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난 할 수 있어 책입니다. 수업을 위해 팝업 동화책과 활동지, 그리고 동화책과 같은 모형인 나만의 책을 준비해 주시고 필기 도구와 색 도구, 종이를 접을 수 있는 본 폴더도 준비해 주세요. 준비가 되었다면 팝업 동화책을 펼쳐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함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난 할 수 있어 책은 제목 그대로 어려운 나의 상황을 튀어나온 팝업 형태에 맞춰 그림으로 표현하고 재치 있는 표현으로 도전하도록 돕는 책입니다. 튀어나온 형태를 잘 살펴보고 그 형태에 맞춰 그림으로 표현해 보세요. 이 책은 어린이들이 어려운 상황을 과목으로 표현해 학교나 학원에서 배우는 여러 가지 과목 중에서 어려운 과목을 수학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가장 위에 팝업 형태를 보면 어, 잔뜩 그려져 있는 책이 있죠. 저 많은 수학책이 나한테 자꾸 손짓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팝업 형태는 큐브를 그리고
이리저리 큐브를 돌려 맞추는 것을 어려운 수학 문제 답을 푸는 것과 같다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자동차 모양에는 힘든 과정을 물퉁물퉁 꼬불꼬불과 같은 표현으로 재미있게 표현해 놓았어요. 두 번째 어려운 과목은 영어입니다. 영어를 공부할 때 힘든 상황과 어려움을 마치 휘청거리는 배를 타고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를 가는 것처럼 비유하고 있습니다. 울렁울렁 멀미가 나는 상황 상상이 가시나요? 어렵고 힘든 과목을 공부한다는 것이 롤러코스터를 탄 것처럼 아찔하고 가파른 산을 오르는 것처럼 힘들지만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간 자신의 모습을 생각하며 도전하고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했습니다. 튀어나온 여러 개의 팝업 형태의 글과 그림을 연결한 재미있는 형태의 책입니다. 어려운 과목에 자신감을 가지고 도전하기 위한 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 주인공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주인공의 정보는 책을 읽는 사람이 직접 주인공이 되어 더 재미있게 책을 읽을 수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과학이 어렵다고 생각한다면 과학의 어떤 부분이 어려운지 생각해 봐야겠죠. 예를 들어 과학 실험을 하기 위해 조심해야 하는 부분들이 많고 기호들이 모두 알파벳으로 되어서 어렵게 느껴진다면 벌레처럼 징글징글 이것저것 살펴볼 게 많아요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사회 과목을 예를 들면 사회책만 읽으면 졸려서 싫어요 보다 사회책만 읽으면 아픈 닭처럼 꾸벅꾸벅 용어는 알쏭달쏭해서 졸려요 라고 표현해도 재밌겠죠. 이렇게 힘들거나 싫어하는 과목을 생각해보고 왜 그 과목이 싫은지 생각해본 후에 뭐뭐처럼 뭐뭐해요 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적어보세요. 팝업 형태에 맞춰 표현하는 방법을 잘 이해했다면 동화책과 같은 형태의 나만의 책을 다시 펼쳐 함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팝업 동화책과 같은 형태인 나만의 책을 잘 만들었나요? 나만의 책을 만들기 위해 활동지와 함께 준비해 주세요. 지금까지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나만의 책을 만들 거예요. 여러분이 활동지에 적어 놓은 어려운 과목을 자동차가 다니는 길을 배경으로 해서 표현해 볼 거예요. 우선 팝업 동화책을 펼쳐 90도로 만든 후 튀어나온 팝업의 모양대로 그려진 그림을 확인하고 평면으로 눕혔을 때 그림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해 볼 거예요. 그리고 활동지에 있는 평면 모양에 생각한 그림을 연습해 보세요. 활동지에 간단하게 그려본 그림을 바탕으로 나만의 책에 본격적으로 그려줍니다. 팝업의 모양을 이용해 어려운 과목을 그림으로 표현해 보세요. 그림을 다 그렸다면 글을 써야겠죠. 많은 내용을 담지 않아도 돼요. 나는 어떤 과목이 가장 힘들어. 그 과목은 뭐뭐처럼 뭐뭐 하기 때문이야. 라는 문장으로 적었다면 정말 잘한 거랍니다. 이번에는 배가 있는 곳을 배경으로 어려운 과목을 표현해 보세요. 배가 있는 곳은 바다일 수도 있지만 바다 위가 아닌 모래사장 위에 있는 모형일 수도 있습니다. 또 전시장에 있을 수도 있죠. 또는 전혀 엉뚱한 사막 위에 있다고 해도 틀린 생각이 아니랍니다. 팝업 동화책에는 폭풍우가 몰아치면서 내리는 비의 표현과 출렁이는 파도의 표현을 알파벳을 사용해 그림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완성하는 나만의 책 4쪽과 5쪽에도 글씨를 그림처럼 꾸며 재치 있게 표현해 주세요. 여러분이 정한 어려운 과목들을 잘 하기 위해 어떤 노력들을 할 수 있을까요? 또는 나와 똑같이 어려워하는 학교 후배들을 위해 자신감을 가지고 도전하도록 돕는 책도 괜찮을 것 같아요. 나만의 책 마지막 페이지는 높은 산이 있는 곳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등산은 정상을 향해 올라가는 과정이 힘들지만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정상까지 올라가 야호 하고 소리치죠. 이 책은 이미 도전하고 있는 것을 팝업의 형태로 제시하고 있으니 이 형태를 이용해 여러분의 상상력을 발휘해 표현해 보세요. 모두 완성했다면 색도구를 이용해 나만의 책을 완성해 줍니다. 본문의 내용을 모두 완성했나요? 책에는 앞표지와 뒷표지가 있습니다. 앞표지에는 책의 제목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제목을 정할 때는 책의 내용이 잘 전달되고 독자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선명하게 적어주어야 합니다. 또 책을 완성한 사람의 이름이 들어가고 가장 밑에는 출판사가 들어가지요. 출판사의 역할은 좋은 책을 대량 생산하여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하지만 지금 만드는 책에서는 스스로 글작가, 그림작가, 그리고 편집자가 되었기 때문에 출판사의 이름도 여러분이 각자 지어서 넣어주세요. 친구들이 만들어 놓은 앞표지를 살펴보며 여러분의 책도 완성해 보세요. 뒷표지에는 책을 완성한 날짜를 적어주세요. 알파벳 C는 카피라이터의 약자입니다. 카피라이터는 책의 주인인 저작권을 나타내므로 이 책의 주인인 자신의 이름을 한 번 더 적어주시면 됩니다. ISBN은 작가의 저작권을 관리하기 위한 번호인데 뒷표지 오른쪽 밑에 그려진 바코드를 보시면 작은 글씨체로 ISBN 979-11이라고 적혀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숫자 979는 책의 종류인 11은 대한민국을 뜻합니다. 다음에 나오는 숫자는 출판사 번호를 적게 되는데 우리는 출판사의 번호를 임의로 지어서 넣었기 때문에 이 번호 또한 적고 싶은 숫자 4개를 적어주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나오는 책의 발간 순서를 적어주어야 하는데 여러분은 이 책을 처음 만들었기 때문에 숫자 1로 표시해주면 되겠죠. 다시 정리하면 ISBN 979 다시 대한민국 번호 11 다시 출판사 번호 4자리 다시 1을 적어서 완성하면 됩니다. 그리고 뒷표지에는 책값이 들어갑니다. 책값에는 자신의 생각값과 이 책을 대량 생산하기 위한 비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친구들이 만들어 놓은 뒷표지를 살펴보며 여러분의 책도 완성해 주세요. 튀어나온 팝업의 모양을 이용해 자유롭게 상상한 후 글과 그림으로 표현해 보세요. 누구나 책을 만드는 일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난 할 수 있어 라고 외치며 노력할 때 더 큰 자신감이 생기고 멋진 작가가 될 수 있답니다. 수고하셨습니다.